호르몬 문제만이 아니고 근육의 질도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. 보통 근육량만 생각하지 근육의 질까지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. 많이 먹거나 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 안 찌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. 바로 몸의 근육량입니다. 우리가 몸에 건강한 근육이 좀 있어야 과식을 하거나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건 사실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려진 것처럼 근육량은 계속 줄어듭니다. 그런데 중년에 이 감량을 하실 때 대부분 이 근육량을 지키지를 못하세요. 이렇게 되면 조금만 관리를 놓아도 단시간에 몇 달 동안 감량한 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저는 근데 검사해보면 근육량은 표준이라고 하던데요.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성분 검사지상에서 근육량이 표준이라고 하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다 모두 순수한 근육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근육에도 지방이 끼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한 연구에서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지방의 비율이 17.9% 정도지만 당뇨나 지방간, 심혈관 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들은 근지방의 비율이 무려 54.2%였다고 합니다. 자, 정상 근육과 실제 지방이 끼어 있는 근육의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정상 근육 조직은 보면 촘촘하고 탄탄합니다. 그런데 지방이 낀 근육은 정상 근육과는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.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소고기를 마블링이 촘촘했을 때 굉장히 맛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아유, 그렇죠. 고소하고 부드럽고 그렇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소 등심 또는 소 안심 모두 따지고 보면 소의 등 근육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 마블링도 근육에 지방이 끼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근육에 마블링이 많은 소는요, 정제 탄수화물 사료를 많이 먹이면서 체중을 늘리고 마블링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키워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약에 사람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도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체중이 늘어나면 근육에도 어쩔 수 없이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진짜 제 근육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?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네, 이걸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부 상태거든요. 이 등복님은 비만 중에서도 특히 복부 비만이 좀 심한 상태시거든요. 이 복부 비만은 결국 내 몸 속, 이 장기 속에 얼마만큼 많은 지방이 쌓여 있느냐를 나타내는 가장 빠른 지표거든요. 자, 그래서 비만 중 가장 최악의 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제일 위험한 비만이 복부 비만이다.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맞습니다. 그만큼 위험한 비만이 바로 이 복부 비만인데요. 조금만 과식하거나 약간만 관리를 덜해도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이 허리 사이즈거든요. 그만큼 이 체내에 흡수된 정제 탄수화물이 제일 빨리 쌓이기 때문인데요. 빨리 쌓이는 만큼 또 많이 쌓이게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복부 비만이 심할수록 이 근육과 다른 장기에도 지방이 더 껴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잘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있을까요? 지금까지 먹고 있는 탄수화물, 이런 고칼로리 음식이 다 지방으로 축적되고 안 좋게 저장이 되니까 근육에 지방이 끼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. 자, 반대로 그게 안 되게끔 내 몸이 먹는 탄수화물과 같은 고칼로리 식사를 건강하게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. 가장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? 바로 근육으로 만드는 겁니다. 이 탄수화물은 인체의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주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. 탄수화물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공급합니다. 여기서 이 빠르게 공급한다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이 탄수화물을 잘 활용을 하면 빠르게 근육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.
실제로 한 연구에서 운동과 같이 근육을 자극하는 활동을 한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의 이 성장 성분 흡수 속도가 3~4배나 빠르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중장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금방 요요가 오고 또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도 끼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중장년 분들이 또 많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잘 활용하면 빠르게 근육에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. 우리가 근육은 보통 단백질을 섭취하라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먹는 탄수화물을 근육으로 활용한다. 이거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물론 단백질이 근육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 단백질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히 중장년에서는 무조건 탄수화물은 다 줄이고 닭가슴살, 달걀 흰자, 살코기 같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, 내가 먹는 적절한 탄수화물을 근육이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중장년 근육 생성에는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근육으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지방으로 쌓이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고칼로리를 드시면 지방이 쌓이는 건 필연적이죠. 그래서 이렇게 몸이 먹은 탄수화물과 고칼로리를 근육으로 잘 활용하게 하고 나머지 잉여 탄수화물들이 지방이 되지 않게 배출해주면서 몸이 지방을 잘 산화시키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 섭취한 탄수화물을 근육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 먹은 탄수화물을 제대로 활용해서 질 좋은 근육을 만들면서 비만의 원인이라고 한 장 건강도 함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? 장 건강하면 혹시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? 장 하면은 당연히 유산균 아니에요? 오, 맞습니다. 장은 유산균이죠. 그러니까 장 건강을 근본적으로 도우면서 과잉된 탄수화물의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기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산균이 하나 있습니다. 건강 관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의 어벤져스는 바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입니다. 네, 이 비에날 17은요.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? 네. 이제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. 이 비에날 17은 유산균인 만큼 기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. 여기다 추가로 탄수화물의 흡수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기도 합니다. 네, 비엔알 17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비엔알 17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가 흡수가 빠른 단당류를 흡수가 느린 다당류로 전환시켜주는 것,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이 체내로의 흡수를 어느 정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.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인체 판내를 우리 몸, 붙어있는 흰색 소품을 지방세포라 가정하겠습니다. 그리고 파란색 액체를 단당류 탄수화물이라 가정하겠습니다. 단당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. 지방세포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? 이번에는 단당류와 비에날 17을 혼합한 초록색 액체를 다당류 탄수화물로 가정하겠습니다. 다당류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지방세포의 크기에 변화가 없는 게 보이는데요. 비에날 17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 지방세포에 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근데 이 실험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. 신기하죠. 이게 진짜라면 탄수화물을 좀 걱정 없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요,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. 12주 동안 같은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이고요. 비에날 17을 섭취한 지와 섭취하지 않은 지의 대변을 관찰했습니다. 자, 그 결과 비에날 17을 섭취한 지의 대변 속 다당류 양이 섭취하지 않은 지보다 5배 정도 증가한 게 확인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 좋은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네,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BNR17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증가시키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시켰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BNR17을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근육 기능 저하가 개선됐고 종아리 뒤쪽 근육 중 하나인 비복근과 함께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는데요. 이렇게 근육에 변화가 생기니까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시간도 증가했다고 해요.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보통 유산균은 위에서 다 사멸된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BNR17은 어때요? 그거 궁금할 만해요. 네. 좋은 질문이 있어요. 이 BNR17은 위산에 잘 녹지 않고 장까지 살아가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실제로 말이죠. BNR17을 섭취한 그룹의 분변에서 BNR17이 검출되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진짜 장까지 살아가서 장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. 오, 맞습니다. 실제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8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유익균이 증가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8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통, 복부 팽만감, 평균 배변 횟수 등의 불편함이 현저히 완화됐고 삶의 질도 개선됐다고 해요.